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은요, 일반 상대성, 특수 상대성, 그 두 가지의 예를, 하나하나 이렇게 잘 짚어드릴게요. 그래서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형상화시키는 데에 필요한 모든, 수식을 여러분들께 전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필요한 게, 자, 일단 뭐, 특수 상대성 같으면은 첫 번째로, E는 MC 스퀘어. 요게 바로 특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반을 한번 적어 봅시다. 네. 그렇죠? R mu nu 마이너스 2분의 1 G mu nu R 이꼴 여기에 강속의 사승이죠. 8파이지에 물질 에너지 텐사예요. 이게 T가 mu nu 이렇게 표현되는 요 두 가지 수식. 이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상대성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일반 요거 적을까요? 여기 일반, 여기는 특수. 됐죠?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아둬야 될 게, 그렇다면, 우주에는 이거밖에 없다고 하는데, 아인슈타인은요? 그 전 시간에는, 그러니까 그 전 시대, 제너럴한 그 시대에는 1500년대에 풀었던 1600년대죠? F 힘에 대한 공식을 MA로 나타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사실상 이 메커니즘 위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기에다 이렇게 포함되고 말이죠. 이거는 여기 있는 일반 상대성의 특별한 한 예일 뿐이다 라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게 더 큰 집합이라는 겁니다. 아인슈타인 얘기는. R, U, U 요거 모든 공식이 여기에 다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함되니까 이거 말고 다른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수식하는 공식 속에 여기 포함된다는 거예요. 이 힘 자체가요. 그렇다면 말이죠. 우리가 한번 따지고 봐야 될 겁니다. 이게 정말 그런가? 그렇죠? 네, 정말 그런가 한번 따지고 봐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포화성 이퀘이션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대일자승. 지금 요 팩타. 그 파이하고 이꼴 4파이 G 시그마. 지금 요게 포화성이지 않습니까? 요게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거를 만들어내고 C의 사성 8파이지를 만들어내고요. 이거 T 미우 뉴 여기에서 T 이거는 물질이란 뜻이에요. 이게 덩어리란 뜻입니다. 물질 어떤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바로 매스 덩어리란 뜻이에요. 덩어리의 좌표 여기 인덱스 붙었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 있는 물질 자체가, 물질 자체가 이쪽으로 와서 지금 요 길을 간다는 겁니다. 요거. 그래서 그 길을 갈 때 요거 물질이 동그랗게 가가지고 이렇게 또르르 굴러가지고 그 길만 간다는 건데 이게 그 유명한 그렇죠? 네. 측지선 방정식, 지오내식 이퀘이션. 적어볼까요? D 난다 자승.
D의 자승, 여기에, X의 자승. 요게, 크리스토펠, 알파, 베타 줬고요. 여기에 알파, 베타 줬고, 여기에는, 람다, D, 람다의 D, 알파, D, 베타의 D, 자, 요거 하나의 그 디프레시에이션 빼야 됩니다. D, 알파, 베타, 이꼴 이게 바로, 제로라는 지오데식 이퀘이션. 요게 바로 길이란 뜻이에요. 길.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물질 에너지 텐사의 힘이고요. 요 덩어리가 정해졌으면 요걸 따라가지고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공식 자체가 요 앞에 있는 요 텀이 바로 F 이꼴 ma, 그러니까 관성력이란 뜻입니다. 네. 여기 있는 D텀이 바로 이 중력에 대한 질량이에요. 여기는 관성 질량이고요. 자, 됐어요. 자, 요렇게 하면은 모든 게 지금 정리가 되는데요. 이게 도저히 그걸 모르겠어요, 선생님. 그쵸? 네. 모르겠어요. 다시 한 번 더 여기 있는 이 개념 자체를 설명을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쉽게 하나 더 풀어드릴게요. 자, 우리가 비행기가 가죠. 이 비행기가 이렇게 해서 이게 전보 747이라고 합시다. 이 대기권을 바깥으로 이렇게 공중에 띄울 수 있는 힘은 9.8 메타 퍼 세커 자승이에요. 네. 그러면 중력권 밖으로, 그러니까 중력의 힘을 능가하기 때문에 이게 공중에서 뜨게 됩니다. 로켓도 마찬가지예요. 수직으로 여기 있는 철덩어리를 띄우려고 그러면 9.8 메타 퍼 세커 자승이 돼야 이게 공중으로 그 철을 띄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이렇게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공중에 무슨 길이 있냐? 공중에 길이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여기 있는 D 람다, D X 자승, 여기 크리스토펠, 알파의 베타의 람다, 지금 요 공식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여기 있는 대권 항로로 가게 됩니다. 이 왜 대권 항로로 가야 되는가 하면은 요쪽으로 이렇게 가는 게 기름값이 제일 적게 드는, 기름값이 가장 적게 드는 바로 델타 S 이꼴 제로라는 최소작용 원리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기름값이 그러니까 띄울 때만 기름값이 들고, 우주에서는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중력이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대기도 없기 때문에요. 백큐미지 않습니까? 진공입니다, 우주에서는. 그러니까 이걸 딱 띄워놓기만 하면, 톡 치면은 그냥, 구구장창 몇십 년이건, 방향 바꿀 때, 가속도를 집어넣을 때 빼놓고는 영원히 갑니다. 그런데, 우리 지구에서는 손실되지 않습니까? 뭐가 힘이. 그러니까 마찰력이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마찰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계속 그 뒤에 있는 기름을 통해 가지고 제트 엔진을 쏴줘야 되죠. 그래야 계속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손실점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쭉 가면, 끝까지 가면 말이죠. 이렇게 쭉 가면 우리가 그때마다 에너지를 써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를 써주는 그 양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최소작용의 원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 길로 간다는 게, 최소작용의 길로 간다는 게 바로 여기 있는 측지선, 이 대권 항로라고 부릅니다. 네, 이런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을 벗어나게 되면 삥 돌아서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해서 가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것은 최소 작용의 원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런데요? 그런데 여기 있는 F 이퀄 MA는 지구에서 뭔가가 당기는 힘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냥 아인슈타인은 당기는 힘이 있는 게 아니고 시공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으니까 그 시공이 구부러진 그 길대로 가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최소 작용의 원리이고, 이게 바로 요 길이 지오데식 이퀘이션이고, 요 물질이 그 가는 길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T, mu, U가 바로 물질이란 뜻입니다. 자, 그래요. 그 1번 상대성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여기 있는 특수 상대성. 그거는 바로 하나,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가장 힘든 게요. 이게 바로 속도라는 개념이에요. 속도라는 개념인데 보세요. 이 속도는요, 일단은 c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광속입니다. 시속, 초속. 자, 초속 30만 킬로죠. 자, 그런데 한번 볼까요? 왜 이게 초속, 그러니까 광속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왜 나왔는가 하면, 이게 관찰자에 대해서 무관하다는 겁니다. 관찰자에 무관해서 광속 불변의 법칙을 상정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뭐 속도가 바뀐다는 뜻인가? 아니에요. 관찰자, 그러니까 A라는 관찰자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쉽게 설명을 잠깐 드리고 요거를 개념을 풀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쪽으로 날아오는 포톤 알갱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속 30만 킬로죠. 초속입니다. 초속. 자, 그걸 반대편에서 날아오는 거는 포톤은 이것도 30만 킬로겠죠. 불변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여기를 봤을 때는 서로 같이 마주 보면서 빛을 관찰했을 때는 이게 바로 그러면 60만 킬로가 되겠네요. 이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든 관찰자에 대해서 얘가 보든 서로 마주보게 되면 30만 킬로니까 서로 60만 킬로가 되겠네. 이렇게 따지는 자체가 이게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찰자에 대해서 얘가 보던 30만 킬로, 또 얘가 보던 30만 킬로, 또 내가 여기서 제3자가 보던 30만 킬로, 이 자체가 변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바로 광속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래요. 빛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서로가 이렇게 따지고 봐야 됩니다. 광속은 이게 바로 C밖에 없는데요. 요 C를 가지고 우리가 감마 벡터, 그러니까 1 마이너스 V좌승 C좌승 루트 치어야 되죠. 요거를 감마 벡터 요렇게 두는 겁니다. 요거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질량에 대해서도 증명, 그 다음에 V, velocity, 그러니까 4차원은 U라고 표현하죠. U에 대한 증명, 이 증명을 강의로 다 보여드렸죠. 자, 그래서 요거를 간략하게 지금 시간이 됐으니까요.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증명을 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특수상대성의 이론을 정립을 해드리고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게 뭔가? 네, 속도가 나오고 질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물질 덩어리가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뭐 길까지 다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결국 이게 뭐를 나타낸다는 말인가? 자, 이게 바로 4차원이라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이 지구라는 행성 속에서 모든 것들을 다 착각하고 있다는 그 증명을 아인슈타인이 해줬던 겁니다. 이 선구자가요. 우리가 3차원의 개념, 시간하고 공간하고 분리된 이 개념 자체를 우리는 믿고 있는데요. 이게 다 틀렸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우리 인간이라는 메커니즘을 두뇌라는 메커니즘을 갖고 말이죠. 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때에 우리 생각으로는 시간과 공간, 시간 얼마 갔으면은 어디까지 갔다는 이 거리와의 관계, 뭐 여러 가지의 그 산출된 관계가 여기 있는 요 보여지는 여기 G가 메트릭 텐서거든요. 요거 G 여기 메트릭 텐서 요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기 한 지점이 여기 바로 시공간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바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인덱스라고 부릅니다. 됐죠? 그래. 그게 결국, 우주의 전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물질 덩어리부터 시작해서 인간 메커니즘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시공간도 분리해서는 안 되고 시간이라는 것도 어떤 개념에서는 시간이 원래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물질하고 공간밖에 없는데 공간이라는 그 사이에서 여기 있는 물질 공간이라는 그 차원 안에서요, 4차원 안에서 공간이 막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바로 시간이라는 개념이 생겨 있던 거고 그 시간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바로 1시부터 12시까지 뭐 이런 개념들이 생겼다 라는 것을 아인슈타인이 증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시간은 다른 거 없고 강속, 속도는 그러니까 시간은 요 속도를 강속을 설명해주는 여기 30만 킬로 요거밖에 없다. 불편하지 않는 게 말이죠. 자, 요런 큰 개념을 제가 그 다음번에 이어가지고 하나하나 맞춰가지고 여러분들께 다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됐죠? 그러면은 오늘 수업 잠깐 여기까지 해서 멈추고요. 다음 시간에 뵐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